내 삶의 별책부록 같은 시간, 지식과 재미의 콜라보레이션 책보다 별책부록,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울림이 가득한 클랑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저만큼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영화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좋아요. 영화를 네. 소개하는 것보다는 영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영화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베니스, 칸, 베를린, 이렇게 세 개의 영화제, 도시 이름을 딴 영화제죠. 세계 3대 영화제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그러면 세계 3대 영화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세 개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네, 맞습니다.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영화제를 왜 이 3대 영화제를 손꼽냐면은,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의 영화제가 어디서 열렸냐면 1932년 이탈리아 베니스 이곳에서, 그러니까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제 한 2주간 정도 열리는데 1932년 최초로 열렸어요. 사실 어떤 비엔날레의 하나의 부분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단독으로 영화제가 엄청나게 아직까지도 유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예요. 장소는 베니스의 섬 리도라는 곳에서 열려요. 그리고 1934년부터 43년까지는 이제 최고상을 무솔리니 컵 이렇게 해서 그 약간 파시즘.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전쟁 그 전과 그 전쟁 중 그때여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생길 이제 당시가. 약간, 그런 식으로 열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49년도에 최고상을 황금 사자상으로 해서 날개에 달린 황금 사자가 베니스의 수호 성인인 성 마르코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황금 사자상이라고 해서 이제 1등상을 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으로 열린 영화제가 어딜까요? 두 군데 중에 하나예요. 칸? 프랑스. 뭐야? 네. 왜 이렇게 잘 맞춰요? 왠지 프랑스 영화 뭔가 왠지 역사적으로 역사가 있을 것 같은. 맞아요. 근데 자, 1932년도에 이제 베니스 영화제 있었고, 베네치아 네. 영화제. 그다음에 1946년 이제 5월 달에 한참 후네. 열리는 칸 영화제예요. 근데 이 칸 영화제가 왜 열린 줄 아세요, 여러분? 왜요? 왜? 베니스 영화제가 이게 당시에 이제 파시스트 정권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그 무솔리니의 어떤 파시즘도 이제 독일의 나치랑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영화제를 여니까 안 돼. 이건 안 돼. 우리도 영화제 열자. 그래서 프랑스에서 미국이랑 영국의 약간 도움을 받아가지고 1947년에 첫 행사를 개최해요. 그래서 칸 영화제 최고상은 황금 종려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요게 칸의 그 야자수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종려가 그런 그 걸로 말이구나. 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베를린.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이게 1951년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순서대로 이 영화제가 생겨난 거예요. 네. 베니스, 칸, 베를린 이런 식으로. 베를린 영화제는 2월 중순에 열리고요. 냉전 시대 때 그 51년도에 그 서베를린, 그때는 동서가 나눠져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쪽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거나 이제 문화적 부흥을 보여주는 역할에 만들어졌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 냉전 시대이다 보니까 사회주의권, 그러니까 공산주의권 영화들은 초청을 안 했어요, 아예. 그러다가 한 70년대쯤 돼서 이제 러시아 영화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약간 그런. 근데 베를린의 상징은 곰이에요, 곰. 여기도 그래서- 황금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황금 곰상이 진짜로? 1등상이에요. 최고상이 되려면 일단 골드는 들어가야. 아니. 무조건 황금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베니스 영화제 있죠. 네. 제일 먼저 생긴 영화제라 그랬잖아요. 네. 베니스 영화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가장 좀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앞서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1951년에 구로자와 아키라라는 일본의 엄청나게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라쇼몽이라는 이제 영화로 황금 사자상을 수상을 해요. 아시아 영화 중에서는 최초예요. 그 어떤 시기에 정말 어떤 큰 족적을 남기는 감독들이 나타나서 영화를 빡 출품을 하는데, 그거를 전 세계 이런 시장에서, 영화제에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것도 최초로 한 게 베니스 영화제예요. 근데 51년도에 심지어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더 보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오히려 수용하는 편이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90년대에는 그 중국 5세대 영화 대만에는 이제 뉴 웨이브라는 그런 중국의 영화와 대만의 영화도 황금 사자상을 받기 시작해요.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러니까 베니스 영화제는 그런 식으로 열려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2년도에 한국의 감독이 만든 피에타 아, 김기덕 감독. 김기덕 감독이 황금 사자상을 수상합니다. 아, 유명한 거는 사실 칸 영화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칸 네. 영화제랑은 좀 달리 이 베니스 영화제는 그렇게 처음 생겼지만 보수적일 수 있지만 그런 느낌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진취적인. 오히려 왜? 더 열려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라는 이 매체, 온라인 매체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그래서 의외다. 2018년에 코로나가 있기 전이죠. 바로 딱 직전에 넷플릭스에서만 개봉했던 로마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황금 사자상을 수상해요. 3대 영화제 최초로 만화 원작 영화에 황금 사자상을 주기도 했어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조커. 만화 원작? 네? 조커?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 있잖아요. 네. 네. 그 악당 빌런 조커를 단독 주인공으로 해서 조커가 왜 조커가 됐는지를 다룬 영화 조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엄청 유명한 영화입니다. 최근에 그 영화에도 황금 사자상을 줬어요. 네. 그리고 2020년 작년에 중국인 감독인 클로이 자오가 노매드랜드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10년 만에 여성 감독이 그리고 19년 만에 유색 인종, 그러니까 아시아 감독이 황금 사자상을 수상한 여기 베니스 영화제에서. 자, 넘어갈게요. 칸 영화제는 어떨 것 같아요? 칸 영화제는 있잖아요. 이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이 두 영화제보다 인지도가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지도로만 따지면 1등이 칸이에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칸 영화제, 깐느 영화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많이 그만큼 들어오죠. 위상이 높은 영화제예요. 작품성에 대한 어떤 건의로도 굉장히 높게 쳐주는 영화제이고 이 영화제에서 만약에 수상 경력이 어떤 부분 이렇게 수상 경력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영화적인 실력,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감독이든 아니면은 스텝이든 이런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그 위치가 확 올라가요. 인정받는구나. 엄청나게. 그렇죠. 어, 네. 심지어 수상하지 못하고 그냥 초청만 받아도 맞아. 네, 그렇게 돼요. 칸 영화제 초청. 그렇죠. 맞아요. 자, 이제 우리 베를린 곰 만나러 갑시다. 곰. 네, 황금곰. 황금곰은 일단 깐과 이제 베니스보다는 정치적인 성향이 좀 강해요. 후보들도 그렇고 이렇게 역대 황금곰상을 수상한 작품들을 봐도 정치적인 소재 다룬 영화들이 꽤 많이 수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여기는 좀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독일이 이제 도시 자체가 좀 민감하잖아요. 냉전 시대에 그 동서로 나눠져 있었고 뭐 이런 것들에 약간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영화제는 그 전 세계에 이제 숨은 어떤 걸작들, 작품들을 발굴할 수 있으면서 그냥 가능성 있는 감독과 배우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주어지는 또 영화 산업에 있어서는 정말 큰 영향을 주는 축제 같은 시간입니다. 게다가 이제 영화 시장을 통해서 이제 판권 등의 이제 판매와 투자도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영화를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화 팬들에게는 한 번에 또 수많은 작품들을 바로 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런 한동안 영화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젠 조금씩 이제 재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긴 한데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루빨리 영화제가 열리는 나라에 가서 직접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국의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국내의 재미난 영화제들도 그 입지를 좀 넓혀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기에 오늘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영화를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는, 영화인은 아니지만 영화인 같이 생활하고 있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힐링 투어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화 투어. 영화 투어 가자. 좋다. 시네마 투어. 좋네요.
안녕. 안녕. 갑자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박수.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 박수 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면 끝난 거예요. 하나, 기립박수 둘, 하나요? 셋. 기립박수.